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부정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전광훈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손현보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국민 저항권을 발동을 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 그래서 내일 3천만이 모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군에서 지금 이제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교부에서는 우선 대통령이 이제 그 파면이 됐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전 세계 우리 공간에 전부 하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또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신들도 아주 상세하게 브레이킹 뉴스, 그러니까 속보로 신속하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헌재 재판과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은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게 보수 재판관들마저도 전부 인용에 찬성했다. 이 점은 그러니까 파면됐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도 없지만은 믿어왔던 보수 재판관들도 전원 다 배신을 때렸어요. 인용에 도장을 빡 찍었습니다. 사인을.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용은 다 찍었지만은 보충 의견. 그러니까 보충 의견은요. 결론과 다른 게 아니에요. 별개 의견은 결론과 다른 반대 의견이 있고 별개 의견이 있고 이제 보충 의견이 있는데 별개 의견이나 반대 의견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더 충격적인 것이고 그 보충 의견을 내놓은 의견을 보면은 이제 전문 증거, 그러니까 이제 증거를 그렇게 세게 할 것이냐, 안 세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 아주 조금은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이제 회기를 그러니까 탄핵 소추의 횟수를 제한할 거냐 말 거냐,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보충 의견을 제시했는데, 아이고 제가 정말 판사 같으면요 치사하게 그런 거 제시 왜 하냐, 막말로 얘기해서 반대 의견 하나도 못 내는 인간들이 뭘 보충 의견을 내고 그따위로 하냐고.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예. 자, 그러나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딱 한 번밖에 못 한다는데 사실상 법의 이건 맹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 탄핵 제도도 좀 바꿀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헌재는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내용과 관련해서 우선요. 여러분들도 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고 우선 전광훈 목사님의 오늘 이제 그 연대에 올라가서 얘기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래 이제 광화문에서 철야 집회를 하고 오늘 아침 10시 조금 못 돼서 한남동으로 이제 옮겼어요. 그래서 한남동에서 지금 이제 집회를 하다가 전원일치 파면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오열, 탄식, 빨갱이들 대한민국 망했다, 할복해 이런 그야말로 그 고성이 나왔고요. 그리고 연단에 선 그 전광훈 목사님의 경우에는 국민 저항권을 거론하면서 주말 집회는 예정대로 갖는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1시까지 광화문으로 3천만 명이 모여야 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다. 우리는 법대로 국민 저항권으로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이다. 그리고 경찰들과 좌파들과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국민 저항권이 있고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은 사기다, 사기. 그리고 저는 국민혁명의장으로서 절대로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 헌재 판결이 다가 아니다. 그 우위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이 남아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도 무대에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무대에 올랐는데 100%, 1000%, 10,000% 기각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안 했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다. 반국가 세력을 싹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다시 국민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안국역 옆에 하여튼 이 정도로 우리 지금 전광훈 목사님은 내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국민 저항권, 그러니까 선거가 있기 전부터 국민 저항권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창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전광훈 목사님인데 오늘 또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그 손현보 목사가 세이브 코리아, 여기도 이제 내일 한 2만 명, 신고를 해놨는데, 여의도 신고죠. 이걸 안 하기로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선고는 수용하겠다, 승복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어요. 일찌감치 내놨죠. 예. 그리고 전한길 목사도, 전한길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찌감치 이제 승복한다라고 내놨는데, 조선일보를, 그러니까 본인의 유튜브, 자기 이제 세계로교회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지금 이제 승복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조선일보하고 조금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예, 달라져서, 만약에 말이죠. 이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인, 그런, 그 활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반사회적, 반교회적, 그리고 반민주적, 지금 내 대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선에서 반교회적, 반사회적, 반민주적 공약이 나오면 전면적으로 나서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헌재 판결은 승복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으로 옮겨가서 대선에서 반사회적, 반민주적, 반교회적 공약이 나오면 다시 전면적으로 나오겠다. 그래서 조금은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손현보 목사는 지난 2월 달에도 탄핵에는 반대하지만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불복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합니다. 예, 일관되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국민들과 성도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어떤 곳에 문제가 많은지 전부 다 알게 됐다. 국민들이 깨어나서 아스팔트에서 기도하게 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고, 이제는 이념과 정치 성향을 떠나서 국민이 화합하고 하나가 돼 이 나라를 지켜나가고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근데 이제 본인의 판단인데요. 이 헌재 판결이 기존의 이 법리적인 우리 이제 그 보수파에 속하는 이 헌법학자들이 주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헌법학자 또는 법조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 반까지 안 가더라도 한 30~40%만 반영됐어도 이건 뭐 승복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판결문을 보면 100% 단 한 건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단 한 건도. 이런 법원의 판결문을 공정한 판결이라고, 법리에만 충실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법리는 좌파들의 법리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쌍권도 선고가 있자마자 그냥 경쟁적으로 승복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놓은 거하고, 손현보 목사도 바로 이어서 승복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것은 지나친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상당히 아쉬운 게 아니냐. 그러면 싸울 때 왜 싸웠어요?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라고 싸웠잖아. 그럼 공정하게 판결이 안 나왔으면 더 싸워야지. 예? 판결이 내오자마자 판결문을 정말 얼마나 정밀하게 분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론 인용이 됐어도 승복한다?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유감스럽게도. 예. 자, 그래서 오늘 선거와 관련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고 헌재도 역시 정치적인 면도 있으니까 아쉽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한다. 예. 수용한다. 그러면서 그동안 아스팔트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했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기본이고 시민으로서 당연한 의무다. 뭐 옳은 얘기예요.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폭력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은 대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상대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러나 교회가 볼 때 반교회적, 반성경적, 그리고 반사회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공약을 낸다든지 하면 또 전면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선호 요 배신자, 요 인간이 오늘요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했고, 또 합참의장이라든가 참모총장 등 주요 지휘자는 화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자, 이거 뭐 작전 복무기간 강화하겠다. 대북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과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확인하라. 예, 그리고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압도적 응징 태세를 빈틈없이 갖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 흔들림이 없이 매진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외교부도 미국, 일본은 주요국의 대통령 파면과 관련된 정부 입장과 상황을 설명하고 대행 체제 속에서도 협력 기조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김용균 외교 1차관이 조셉 윤 대사 대리와 통화하고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양국 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가자. 그리고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도 주한 일본 대사,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와의 통화를 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을 하자. 이런 입장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국방부 청사, 그리고 이제 각군 관계자, 대통령 사진을 내려놨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관례와 법규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방부 훈령이 있네요. 훈령에 따라서 이런 거는 이제 사진을 전부 철거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뭐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여하간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한미 대사관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 법적 절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리고 우리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한국 방위에 대한 우리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 자, 여기서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와 법적 절차, 헌재의 결정, 이게 다 큰 틀에서의 민주주의 대원칙 안에서 나온 얘기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론적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에 그 CNN을 비롯한 이 외신들의 이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저도 맥이 빠져가고요. 영 뭐 신이 안 나네요. 예. 자, 그래서 브레이킹 뉴스 속보로다가 전 외신이 다 냈어요. 그래서 미국도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도 파이낸스 타임스, 일본도 NHK, 그 다음에 중국의 신화사,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속보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요, 그야말로 이제 윤 대통령이 특히 미국 매체들의 경우에는 백악관 국빈 방문 때 만찬 때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도 상당한 좋은 인상을 남겼던 윤 대통령의 탄핵을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NN 같은 경우는 바이든과 철통 같은 동맹을 약속하면서 축배를 들었던 윤 대통령의 극단적인 결정이 미국조차 놀라게 했고 결국 헌재에 의해서 탄핵이 확정된 두 번째 대통령이 됐고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상 최단기간 취임한 선출직 지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캠프 데이빗 여기 이제 주역인데 이 세 명이 전부 다 퇴장을 하게 됐다라는 내용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일본도요, NHK를 비롯한 주요 신문과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고, 특히 홈페이지에는 톱 기사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굉장히 기여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는요, 한일 관계를 갖다가 극적으로 개선시킨 윤 대통령의 퇴진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차기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은 반일 좌파 계열인 민주당의 이재명이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아사히 신문은요, 한국 사회의 분단이 깊어진 상황에서 누가 중도층을 껴안을지가 차기 대통령 당선에 초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관영신화사 통신도 헌재 선고 직후에 속보를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CCTV는요 정규방송 도중에 탄핵 결정 속보를 자막으로 전하고 윤 대통령이 앞으로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 등 험난한 법정 싸움을 이어가야 할 상황이다. 예. 그리고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도요 대통령의 직무 방탈이 검색어 1위에 올랐고 2위는 60일 이내 한국 대선으로 올라올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럽 매체들도 마찬가지로 찬반 집회를 다루면서 한국 시민들이 비교적 질서 있게 의견을 표출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 BBC도 판결 직후에 한국인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차분했다. 한국인들 사이에는 정치적 입장이 너무나 극명하게 나뉘기 때문에 타인의 눈치가 보여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을 주저하기도 한다. 그리고 불란서 AFP는요. 한국 리더십 공백 와중에 역사상 최악의
산불과 항공기 사고를 겪었고 핵심 동맹인 미국으로부터는 25%의 관세를 부과받는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에 일조하며 법치의 수호자라고 하는 이미지로 각인됐던 윤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당시 수사에서 활약한 스타 검사지만 본인 또한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소추안이 동계돼 탄핵 심판을 받았고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저널도요. 오늘자 일면에 탄핵 선고 기사와 사진을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대부분 외신들의 특징은요, 한국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요, 이 정치적 혼란이 종식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 또한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일본 니온 계좌의 신문도 한국의 보수와 진보가 함께 할 수 없었던 미성숙한 모습이 지금의 극한 분단을 낳은 것인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 계엄 같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려면 한국의 정치체제 개혁이 시급하다. 예, 정치체제 개혁이 시급하다. 예. 그리고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고 양국의 긴밀한 협력은 안보뿐 아니라 지역 평화와 안정에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전부 보수 재판관들도 파면 결정문을 썼습니다. 다만요, 조한창과 그래서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특히 정영식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추천 임명을 한 최강자 보수 헌법 재판관이다. 그래서 우리 애국 시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했는데 판결문을 쓴 주인공이 정영식 재판관 주심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또 맨 먼저 6시 54분에 출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문을 다듬는 그런 일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 기대와 달리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어느 누구도 기각 의견 또는 각하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모두 파면 의견을 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분노한다. 이게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파면 의견인데 3개의 보충 의견이 있었어요. 보충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보충하는 거예요. 결론은 바뀌지 않아. 결론은 같아. 그러나 보충, 그러니까 이유를 보충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자, 우선 정영식 재판관의 경우에는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서 이 횟수 제한이 굉장히 필요하다. 탄핵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보충 의견을 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작년 12월 7일하고 14일 날, 12월 7일이 1차 탄핵소추안. 이게 성립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12월 14일 날 2차 탄핵소추안을 냈어요. 회기가 달라. 하나는 418회 정기회의고, 하나는 419회 임시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간에 회의가 다르잖아요. 일주일 이후의 회의라고 하지만, 예, 그게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했는데 무슨 소리냐? 위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 지점을 그렇게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연거푸 탄핵소추안을 발행하고 또 탄핵소추를 남용하고 이러니 탄핵소추 발의 자체를 제한하자. 예, 그래서 발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탄핵대조가 결국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는 위험이 있다. 예, 그래서 제한하자고 얘기했어요. 이 이유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예,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냐 여부인데 4명의 재판관이 2개의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도 보충 의견이다. 보충 의견. 예. 그래서 지난번 군 수뇌부를 조사하면서 작성했던 피의자 신문 조서, 즉 피신 조서, 요거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요, 2017년도에는 가능. 그러나 2020년도의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은 걸로 형사소송법이 고쳐졌어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건
검찰 조서는 증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에 어긋난다. 이게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의 주장이었어요. 여기에 관해서 이미선 김영두하고 김복형하고는요 의견이 달라. 이미선의 김영두는 이거 전문 법칙을 더 완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김복형 조안장, 이 우리 보수. 무슨 소리냐? 더 엄격하게 해야지. 이렇게 상반되는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미선, 김영두는 중도, 이미선은 좌파죠. 예, 그래서 요분들은요,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피청구인이 대통령인 경우에 국정봉격과 혼란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이 된다. 그래서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 절차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조서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만으로 피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반면에 김복형 조안장의 경우에는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의기관으로 탄핵 심판이 공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전문 법칙 그런 게 들은 거예요. 들어서 이제 증거로 쓰는 거. 예, 발언하고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 회의 이렇게 돼서도요. 법원의 공판 조서와 동등한 수준으로 신용성이 보존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갖지 않는다. 예, 국회 회의로까지도. 국회 회의로까지도 증거 능력을 안 갖는 건데 아예 검찰이라고 하는 검찰에서 한 진술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게 오염이 됐는데 불구하고 증거를 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는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김복형 조안찬의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야만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